오늘 소개할 상담은 장교분이십니다. 장교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전역구를 준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저희 쪽에 원래 장교가 많았어요. 그래서 SK 시더에서 지금 현재 모이해킹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이제 박준규 멘토 같은 경우에도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대 할 때부터 장교 출신들이 자주 들어왔어요. 이번에 이제 오신 분은 이제 저희 쪽 보시고 클라우드 보안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거일 수 있어요. 다음 추후 차선을 클라우드 보안 쪽을 주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장교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전이랑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역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군에 있을 때 공부하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팬데믹 이후 저희가 줌 화상으로 체인지를 했어요. 다시 오프라인을 안 돌아가는 이유가 이게 있어요. 장교들 같은 경우 부대에 있잖아요. 부대에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기 강의에서 비정기 강의로 바뀐 이유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케어가 되기 때문에 장교들 입장에서는 훈련을 갔다 오는 주가 있어도 다음 주에 자기 진도대로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가장 최근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분인데, 오프라인 상담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줌으로 온라인 화상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줌으로 체인지를 하고 난 다음에 100% 화상 강의 통해서 안내부로 취업을 했습니다. 1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컨솔리까지 다 끝내면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1년 끝나고 난 다음에 칼 취업할 만했는데 자소서를 안 넣더라고요. 대충 2020년 1월쯤에 시작을 했는데 2021년 4월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역하기 1년 전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1년 정도 안에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어요. 이분 같은 경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취업해서 좋은 곳에 갈 만한 실력인데 취업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쉬고 계셔. 이게 전역하고 난 다음에 바로 칼 취업은 본인도 싫었나 봐. 그래가지고 제가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 3개월 기다려줬으니까 됐다. 근데 이 이상은 내가 못 봐주겠다. 그래서 취업 활동 시켜가지고 취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 처음 화상을 도입했는데 화상으로만 취업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오프라인은 그냥 기분이 좋지 학습 효과가 좋진 않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 하는데, 토요일 오전에 하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먼 길을 와야 되고 지방학생 같은 경우는 기차 타고 와야 되고, 그럼 되게 피곤한 것도 있고 맨날 아침에 화장해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세팅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줌으로 하면은 그냥 씻지도 않고 자기 했던 거 발표하고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봤을 때 오프라인은 그냥 뭔가 안다는 기분과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기분이 좋지 학습 효과가 좋진 않구나. 가끔 이제 학생들 오프라인 면담 하거든요. 그때도 하면 오프라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해요. 당연하지. 내가 밥 사주고 그 다음에 미래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핵심 습관 다 갖춰놨으니까 이대로 가면은 이제 당신이 이제 다음에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니까 맛있는 거 사주지, 그 다음에 좋은 이야기 해주지. 자기 기분은 좋지 학습 효과가 있지는 않지. 예. 그래서 이걸로 저희는 정의가 내렸어요. 오프라인은 그냥 기분이 좋지 그게 학습 효과가 좋진 않다. 그걸 지금 개발이고 뭐고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취업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단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 이후에 연봉 올리고 그 다음에 디렉터나 아니면 사업가로 그 확장하는 수직 성장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취업은 리팩토링과 컨솔리 시큐리티 정도면 돼요. 리팩토링 정도 되면 보안 업계에 취업을 할 만하고, 컨솔리 시큐리티 하면은 클라우드 보안으로 클라우드 업계에도 취업을 할 만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커리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데브세옵스라고 해서 백엔드 과정 개발 능력까지 다 갖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렉터급 능력, 팀리더급 능력을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정보 처리 기사는 있으시기 때문에 AWS를 먼저 따고 시습을, 보안 자격증인 시습을 따는 걸 기준점으로 합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준점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력이 최우선인데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더 따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걸로 강의해봐야지, 내가 이걸로 책을 써봐야지, 혹은 내가 이거 하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네, 이론적 베이스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식으로 자격증을 따요. 실력 키우고 돈 버는 용도로 자격증 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핵심적인 자격증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따야 돼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해요.
UN 출신의 이제 최은호 박사님도 자격증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인증심사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있는 사람들이 더 땁니다. 석박사가 오히려 자격증을 더 따요. 그리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개발과 인프라와 보안은 업계가 달라요. 근데 이 세부 업계를 같은 업종으로 보거든요. 인프라 쪽과 보안에서는 자격증이 돈에 직결되는 생명줄입니다. 근데 개발 같은 경우에는 돈에 직결되진 않아요. 나중에 C레벨이나 부사장 정도 달 때나 석사나 박사가 영향을 미치듯이. 이게 연관된 업계라고 착각을 해서 자꾸 그러는데 증권사에 애널리스트지만 CPA 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회계사로 활동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금융투자 자산이라고 채권이랑 주식이랑 같은 규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업종이 다르면 규칙이 다른데 인프라와 보안 업종은 자격증 영향력으로 얻는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활동할 수 있는 베이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와 보안의 생명줄이고 정기적으로 심지어 자격증도 리밸런싱합니다. 이제 트렌드가 지나간 자격증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CCI라든지 RHC 같은 경우에는 한 2013년 정도에는 이런 자격증이 있으시군요. 훌륭하시군요. 그래서 이직할 때로 굉장히 도움이 되었지만은 이제 그걸 유지하다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다들 이미 다 보내줬죠. 이제 더 이상 유지해 줄 필요가 없겠다. 왜? 돈이 안 되니까. 유통기한이 있어요. 자격증이 유행하는 유통기한. 그리고 개발자도 기술사 따면은 직업의존성 벗어나서 훨씬 높이 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MBA를 가는 이유와 동일한데 쉽게 말하면 개발자로 커리어를 끝내지 않고 수직 성장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MBA였고 요즘은 이제 창업이나 아니면 경영 자체를 따로 공부하는 그런 것들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수평 성장이 아니라 수직 성장이란 건 어떤 일이든 어떤 분야든 산업, 도메인, 국가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해요. 자유란 건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직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만 익혔다고 하면은 보안 업계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클라우드 보안을 익히면 클라우드 MSP로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개발을 익히면은 그냥 B2C 기업에 넘어갈 수도 있고 개발자를 택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계속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으면은 선택할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연봉도 높아지지만은 그게 진짜 자유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인재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참지 않아요. 바로 퇴사합니다. 이 회사 마음에 안 드네. 대기업이 뭐가 없어요. 그냥 바로 퇴사해. 왜? 나가서 일단 1억 넘게 벌어. 그래서 선택할 곳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예시 같은 거 들어보면 공공기관에 가끔 이런 거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때 전문위원 1이 이제 8천이었나? 저 당시에. 저게 한 4년, 5년 전이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2가 6천만 원 정도쯤. 그럼 보면은 인정 전산 자격증이 있어요. 이게 정부 프로젝트 할 때 이런 식으로 프로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기관 고객사가 많은 보안업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땁니다. 시사, 시습,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이렇게 따기도 하고 관리기술사 가진 사람들로 컨설팅 하기도 하고 보안업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빨리 석사를 가기 때문에 요 기준에 빨리 통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활동 영역이 민간을 넘어서 정부 쪽에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많을수록 자기가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겨요. 이게 플레이어로 산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정도 하면은 기분 나빠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좀 재미가 없네?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게임이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당당하게 일을 하는데 그걸 붙잡으려고 회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상위급, 차장급, 이상급 잘 보면은 개인 사업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필연적으로 N잡이 됩니다. 여기 회사에 일을 하면서 부업하지 마라 규칙은 이 사람들에겐 통하지 않아요. 부업하지 마 규칙은 이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N잡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회식한다고 일을 못할 바로 나갑니다. 나가면 못 구해요. 나중에 이제 외주 줘야 돼요. 그 해킹팀 리더 같은 경우도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해킹팀이 법인이 있는데 다른 회사의 이사, 작은 중소기업의 이사나 왜냐하면 여기 업계는 프로젝트로 헤쳐 모이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밖에 돌아다녀도 기본 연봉이 1억이 넘어요. N잡을 여러 개 하고. 그래서 마인드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번에는 어디 가서 놀아볼까?
이번에는 어디 가서 놀아볼까? 이게 마인드. 이게 워킹이 아니에요. 플레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워크에 속하지 않아요. 그냥 플레이에 속해, 솔직히. 너 어디에 놀아볼까? 게임이에요, 게임. 야, 어떤 직업이나 산업이나 업종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해킹팀 리더 형 같은 경우 블랙팔콘 텔레 시절에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했고, 인터넷 시절에 SI 개발을 했고, 그래서 해킹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웹 해킹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모바일 했고, 뭐 보안 솔루션 개발이니 이런 게 다 되는 사람이에요. 이런 테크니션들은 붙잡는다고 잘 붙잡아지지도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추가해서 국가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화되고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C레벨이냐 테크니션이 아니라 사업가냐 정해서 가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석사 박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C레벨 같은 경우 석사 정도는 있어야 돼요. 박사는 선택이지만. 근데 박사까지 따게 되면은 뭐 정부 쪽 일이나 대학 쪽 일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석사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처럼 놀아보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단계는 뭐냐면은 일에 대한 의욕을 계속 태울 만한 곳을 찾는 겁니다. 새로운 게 생겼네? 저거 한번 들어가서 새로운 거 경험해보자. 일에 대한 의욕이 좀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이것저것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걸 자꾸 괴로움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세디스틱이 쾌락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계속 의욕을 태울 만한 새로운 게임을 찾아다니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게임이 재밌을까가 여기에 와서 어떤 업계에 어떤 일이 재밌을까로 바뀌는 겁니다. 비슷한 사람을 언제 한번 제가 이제 세미나 썰풀이로 해본 적이 있죠. 이 친구도 지금 2단계예요. 뭐 메타버스 서울시 위원 이런 것도 활동하고 있던데, 예. 전공은 OT 보안이고 주업은 보안 이제 매니저거든요. 예. 재밌는 거 뭐가 있을까? 이거 하면서 새로운 걸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우선은 그럼 이렇게 살려면 목표를 드물고 귀한 인재가 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2단계의 기본적인 수준에 도달하려면 드물고 귀한 인재가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저희는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채용이 프리징이 되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신규 개발자를 영입해서 대단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매출을 계속 늘려나간다.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채용이 프리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더 이상 신규 투자가 추가로 나올 수 없으니까 스스로 디폴트 얼라이브를 해야 돼요. 그전에는 뭐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키운 다음에 이제 상장시키고 단계별로 영업이익, 순이익을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보안이나 인프라는 이런 상황과 좀 공식적으로 무관합니다. 왜 무관하냐? 개발 이런 거 스타트업 시장이 영향을 받는 거고 인프라나 보안은 여기에 영향을 거의 못 받아요. 그냥 사람 자체가 드물어요. 왜? 아니 영향을 받기 이전에 그 시장의 기본적인 수준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수준에 맞는 사람 자체의 인구수가 드물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비전공자, 전공자 전부 개발자 되려고 갈 겁니다. 이거 1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이제 비전공자 전부 개발자 국비 지원에 들어갑니다. 귀한 인재가 되겠어가 문제가 아니라 취업만 되면 돼. 뭐 워커로 이제 보통 끝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용 시장하고는 무관해요. 이쪽은 거의 그냥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있으면 최우선 스카우트 대상입니다. 뭐 귀한 인재는 요새 보안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런데 귀한 인재는 160km 강속구 투수에 가까워요. 지옥 가서도 스카웃을 해와야 돼요. 모든 업계에 필요한 세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귀한 인재에 속합니다. 개발, 인프라, 보안. 이걸 아마존에서는 크로스 펑셔널이라고 하던데 이걸 기반으로 무슨 경험을 쌓아야 되냐면 어떤 업종이든 데이터든 개발자든 인프라 쪽이든 아니면 보안이든 대용량 인프라 및 대량의 코드를 감당해 본 경험치는 드뭅니다. 규모가 거대한 걸 감당해 본 경험치는 드물어요. 그리고 이게 이 경험을 통해서 고연봉을 받아요.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것들 크로스 펑셔널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과 비즈니스를 추가해서 디렉터급이 되는 거고 레드모어 과정에서 진행하는 게 이겁니다.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건 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렉터급과 귀한 인재는 회사의 핵심 인재라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황금 수갑을 채웁니다. 어떻게? 스톡 옵션을 제공해서 4년 안에 이직하면 행사 못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황금 수갑이란 걸 채웁니다. 골든 핸드커프. 예. 이게 뭐 이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귀한 인재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 변화와는 무관하게 할 수 있어요. 첫 취업은 우선은 저희가 정한 괜찮은 4개 회사가 있거든요. 4개 회사 중에 가는 거고, 귀한 인재로 역량 갖추고 전직하는 게 1차. 그리고 글로벌 진출까지 같이 노려보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여기에 도달했을 때 영어가 가능한 게 제일 좋습니다. 데브세옵스 상태의 역량에 도달했는데 영어가 가능하면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디렉터급 되면서 자기만의 엔잡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5년을 목표로 하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남은 5년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이렇게 10년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엔잡이 어느 정도 커서 내 사업화가 됐거나 아니면 신규 창업 등으로 지분이 대박이 나거나, 사실은 플레이어급 사람들은 창업해도 돼요. 창업해도 되는데 보통 결혼하고 애가 생긴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말하는데 그때는 창업 못해요. 아무리 연쇄 창업가로도 결혼하고 애 생기면 창업이 안 돼요. 왜? 합숙해서 뭐 이렇게 성공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애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일이 워크가 아니라 게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플레이어 개념이에요. 여기서 시작을 할 때 2가지만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3가지 디딤발을 가져라. 3가지 장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인재성은 이렇게입니다. 평생 학습하는 태도, 영감 주는 사람들, 도전하는 삶, 이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2022년에 제시하는 추월 차선의 길이 이겁니다. 유통기한은 대충 5년에서 7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다음 추월 차선은 이게 될 거라고 저희가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으로 들어오시기에 마음을 굳히신 것 같은데, AI 스쿨에 합류하기 전에 뭐 할 거 없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장교인 현재 상황에서 정리를 해보면 우선 미리 준비해서 칼취업을 놀이라는 겁니다. 1년을 준비하고 수능을 치는 것처럼, 그러면은 고2 때부터 준비하면 더 잘 될 거고, 고2 때부터 준비하면 더 잘 될 거죠. 그리고 그게 보통 대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을 거의 몰빵해서 가는 게 네카라쿠바예요. 저희가 테스트 해봤다. 저희가 비전공자를 생으로 공부를 시키면 4시간씩 2년 동안 온전히 공부를 해야 그나마 그 수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멘토들도 저 플레이어급이니까 사실 다 비슷한 레벨들, 뭐 면접이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채용하는 팀장 레벨들끼리 이야기가 나오고 서로 크로스 체크 하거든요. 이게 영감 주는 사람들끼리 서로 폐쇄적 네트워크가 없으면 거기에 영감을 받지 못해요. 플레이어급 올라가면 서로 다른 회사의 팀장들끼리 어느 정도 주고받고 교류하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뻔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떡잎부터 달라요.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걸 우선은 닥치고 하지 말고 저녁 전에 꼭 천천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우선은 1차 목표를 정해놓는 겁니다. 칼취업. 그럼 AI 스쿨에 합류하기 전에 뭐 할 거 없냐 했을 때 우선은 영어는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거죠. 목표점이 글로벌 기준 창업가 C레벨 테크니션이니까. 링크를 하든 온라인을 하든 요새 이제 여러 솔루션이 많으니까 영어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당신 연봉 상승이 빨라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군대 전역 이후 칼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될수록 클라우드 MSP, 그 다음에 이제 안랩이나 SKC들을 노리는 거고, 리팩토링과 컨솔리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다 수료하고 취업 활동을 하는 걸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첫 회사를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회사에 가면은 나중에 한 번 이직할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습니다. 솔루션 엔지니어 출신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년 차인데 회사 4번 옮긴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 다르지만은 여유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차례사를 최대한 높이 보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취업 이후에 개발 능력을 익혀가지고 데브세옵스를 익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때쯤부터 이제 해외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취업시키고 난 다음에 곧바로 투자와 부업 이런 것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이 전체적인 기획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인생 스노우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20대는 사실 몸만 큰
청소년 같은 느낌이에요. 바로 특히나 대학이나 군대를 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20대 때 멘탈이 제일 약하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힘든 걸 견디고 역량을 키워서 멘탈 OS랑 그 다음에 전문가를 위한 기반이 됩니다. 이때가 단단해지는 기간이면서 반대로 멘탈이 제일 약한 기간이죠.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30대 초반쯤 되면은 한 분야의 최상위권 인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가 데브세옵스라고 하면 여기가 디렉터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0대 되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결혼해서 자식이 생기면은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자식과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지만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의사결정으로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가 단계로 도달을 해야 됩니다. 이때 생각보다 40대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모으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 일하는 능력이 고갈됩니다. 이때는 의사결정으로 기업가가 되든가 투자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시대는 투자를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거고, 빨리 공부할수록 나아요. 차라리 지금 빚을 안 지는 이상은 20대 때 좀 물리고 손해보는 게 더 낫습니다. 60대 때 물리고 손해보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경험이 쌓이면 60대 때는 투자에 대해서 충분히 훌륭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거는 한번 경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이 노후에 관한 내용도 20대 때 모아서 보내놨어요. S&P 500을 한 1억 정도 넣어두면 노후 보장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역으로 최상위가 되었을 때 얼마나 빨리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가, 이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창업할 때 스타트업 지분 대박 같은 게 요즘은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거나 영역에 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영어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도 선진국에 속해서 글로벌 사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 스노우볼은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축약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큰 성공을 노린다. 근데 이게 20, 30대에 가능합니다. 40대 늦어요. 결혼한 40대 애한테 돈 들어가야죠. 불가능입니다. 그냥 노후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60대 40년 뒤에 S&P 500 1억 보내놓으면 아유 돈이 많이 벌 겁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뭔가 다르게 공부한 애들이 수능 최상위급을 받는 것처럼 인생 스노우볼은 얼마나 일찍 시작했는가로 굴러갑니다. 그 경험치까지 다 단순히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돈을 넘어서 돈과 경험치, 여러 가지 코스트와 리소스 둘 다. 그래서 주업, 부업, 투자 소득 이것들이 확장돼서 사업가와 투자자로 그로스하는 것까지 잡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기획이에요. 그게 레드모어 과정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그래서 군에 있을수록 빨리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S&P 500이라도 보내놓는 게 나아요. 조금씩 저축하면서. 군대 전역 전까지 꾸준히 영어 공부하시면서 칼취업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모은 돈은 내 미래, 노후에 보내놓는 거죠. 이러면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장기적인 큰 성공이랑 전략은 이 나이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저희 방식입니다. 이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좋은 상담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아주 극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이걸 완전히 따로 빼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무나도 이게 길어서 이거는 보류를 하고, 이제 궁금증 같은 것들은 요 밑에 있긴 있는데 이게 왜 클라우드가 생겼고 이런 내용들이어서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따로 빼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데브릴이란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 그 실리콘밸리가 세상을 바꾸는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계속 어마어마하게 뭔가 생산성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기도 진짜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나온 말은 이겁니다. 오시면은 자 2달까지는 봐드립니다. 칼취업 그래, 그 사람이 전역하면은 2달 정도는 정비하는 기간이 있어야지. 저도 뭐 정비하는 기간이 있었고 솔직히 예, 여행 1달 정도 갔다 오고 뭐 정비 1달 정도 하고 그렇죠. 전역을 이제 했는데 안 그러면 이제 곧바로 칼취업하면 영원히 곧바로 칼취업하면 1-2달 쉬는 기회도 없잖아요. 사람이 정비하고 이렇게 가야죠. 3달은 못 봐줍니다. 2달 이후에 취업 활동 오케이. 근데 3달까지 쉰다? 이건 좀 이제 물론 이제 선택은 본인이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 상황은 좀 보기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왜 취업 활동 안 하시냐고 채근할 것 같아요.